TV 자막이 겹쳐 보이고 거리의 간판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눈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흐려지는 눈은 백내장, 더 나아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9세 박정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 서 있는데 버스 번호가 흐릿해서 두세 대를 그냥 보내셨대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니, 분명 예전엔 멀리서도 잘 보였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점점 TV 자막도 흐릿해지고 리모컨 버튼도 잘못 눌러 뉴스 보려다 만화 채널을 틀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대요. 그래서 불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남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딱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서 눈이 한결 또렷해졌고 생활이 다시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도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흐릿한 눈을 또렷하게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또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이윤영이에요. 의사 생활만 벌써 45년, 평생 오직 눈 하나만 들여다보며 살아왔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이미 버스 번호도 안 보이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손주 얼굴도 흐릿하게 보일 무렵에야 병원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그런데 눈은요, 한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는 곧바로 뇌로 전달돼요. 사람 얼굴, 거리 간판, 신호등, 색, 음식 모양 모두 뇌가 눈을 통해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뇌의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흐려지면 뇌도 세상을 또렷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해지고 실수도 늘고 무기력감까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은 고장나기 전에 돌보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눈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실제로 효과를 본 눈 살리기 5단계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눈이 다시 밝아지면 세상도 당신의 삶도 다시 환해질 수 있어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6세 김하자 어르신은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냈는데 된장찌개인 줄 알고 꺼냈던 그 통, 뚜껑을 열어보니 깍두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넣어놨던 걸 왜 못 알아보지?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무엇을 꺼낼 때마다 눈앞이 뿌연 것 같고 초점이 안 맞는 기분이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 요즘 따라 자주 생기지 않으세요?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보내시나요? 또는 TV 앞에 앉아 작은 자막을 오래 보기도 하시죠? 이게 바로 눈이 금방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가까운 화면만 계속 뚫어지게 보다 보면 눈이 초점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가요.
원래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왔다 갔다 움직여야 눈이 운동이 되는데 요즘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눈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잘 안 들어가요. 밥을 못 먹으면 기운이 빠지듯이 눈도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점점 피로해지고 시야도 뿌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여 생기는 변화예요. 하지만 다행인 건 눈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5가지만 바꾸면 당신의 눈이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3분 눈동자 햇빛에 목욕시키기입니다. 어르신들,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 잘 아시죠?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어떻게 깨워주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하고 시야도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습관이 바로 이거예요. 이름하여 눈동자 일광 목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로 가세요. 눈을 감고 1, 2분 동안 햇빛을 눈꺼풀 위로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상태에서 눈동자를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각 방향으로 5초씩 2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습관이 왜 좋으냐고요? 첫째, 아침 햇살을 받으면 눈 안에서 눈을 맑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 나와요. 의학적으로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이 잘 나와야 눈의 피로도 줄고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어요. 둘째, 눈동자를 움직이는 이 동작은 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눈 속 피가 잘 돌게 해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김복래 어르신은 이 습관을 3주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눈이 덜 뻑뻑하고 아침에 햇빛 쬐고 나면 눈이 맑고 개운해져요. 어르신들, 눈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잠자다 일어난 눈에게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물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딱 3분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습관, 눈을 촉촉하게 되살리는 따뜻한 찜질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꼭 필요한 습관은 하루 2번 따뜻한 찜질로 눈 혈관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찬바람엔 코 감기, 건조하면 눈 감기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훨씬 더 쉽게 말라요. 눈물이 잘 안 나오고 눈꺼풀이 따끔따끔하거나 자꾸 뿌옇게 겹쳐 보이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땐 비싼 안약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부드러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꼭 짜세요. 눈을 감고 그 위에 수건을 살포시 올려주세요. 1, 2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자기 전에,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왜 좋냐고요? 첫째, 따뜻한 열기로 눈 주변 혈관이 열리면서 눈 안쪽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돼요. 둘째, 막혀있던 눈물샘이 열리면서 인공 눈물 없이도 눈이 자연스럽게 촉촉해집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백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강북구에 사시는 78세 조인자 어르신은 이 찜질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밤에 글자가 겹쳐 보이던 게 사라졌어요. 눈앞에 김설인 것 같던 시야가 정말 맑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 있잖아요.
눈도 똑같아요. 순환이 안 되면 자꾸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려져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2번 따뜻한 찜질만 해도 눈 속 순환이 살아나고 눈이 스스로 맑아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흐릿했던 눈이 또렷해지는 생활습관 5가지를 모두 익히실 수 있어요.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번째, 눈과 기억을 동시에 살리는 기억력 산책입니다. 정말 신기한 효과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봐주세요. 눈을 살리는 3번째 습관은 기억력 산책입니다. 매일 20분 기억력 산책을 해보세요. 요즘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눈이 침침하니까 자꾸 집에만 있게 돼요. TV만 보니까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뭐 하려던 건지도 깜빡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눈과 몸이 풀리지만 기억력 산책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가까운 골목이나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런 다음 지나가는 간판 글자, 나무 이름, 차 번호판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실 땐 내가 뭘 봤더라?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뭐가 좋냐고요? 첫째, 눈은 계속 움직이며 초점을 바꾸고, 둘째, 뇌는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눈과 뇌가 동시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신 강릉에 사시는 81세 유한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면서 간판을 읽고 번호판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3글자만 기억했는데 이젠 5줄 문구도 외워져요.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또렷해졌습니다. 어르신들, 눈이 밝아야 길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여요. 그래서 눈이 먼저예요. 눈이 밝아야 머리도 따라 맑아져요. 매일 20분 소리내어 읽고 기억하는 산책.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눈이 살아나고 기억력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가지 방법 따라오셨다면 이제 눈이 스스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4번째, 5번째 비법까지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습관으로 멀리 보기 운동으로 눈 초점 근육을 단련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가까운 것 보느라고 눈을 혹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눈이라는 기관은 가까이 보기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가까운 것만 보면 눈 안에 모양근이라는 근육이 긴장한 채로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멀리 보기 운동이에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5세 박동순 어르신은 TV 보고 뜨개질 좀 하고 나면 눈이 흐릿해져서 늘 안약을 찾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에 3번 창밖 나무나 아파트 옥상 간판 같은 멀리 있는 걸 10초씩 바라보는 걸 반복했더니 눈이 개운해지고 침침함도 줄었어요. 요즘은 안약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수원에 사는 78세 유정자 어르신은 버스를 기다리며 멀리 보기를 실천하셨어요. 예전엔 가게 간판도 뿌옇게 보였는데 지금은 버스 번호판이 또렷하게 보여서 기사님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디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 옥상 간판을 10초간 바라보세요. 그 다음 다시 가까운 손가락을 5초간 바라보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살아납니다. 가까이 보는 눈에서 멀리 보는 눈으로, 긴장한 근육에서 부드러운 눈으로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눈을 노안과 백내장으로부터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은 하루 5분 눈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신문 등등 문자나 영상 형태로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우리 눈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잠깐의 휴식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눈을 쉬게 하려면 눈을 감고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5분만 있어 보세요. 그게 바로 눈의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80세 정미자 어르신은 제 동영상을 보고 어둠 명상을 매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 대수냐 싶었지만 하루 5분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그냥 어둠만 바라보는 걸 3주 동안 했더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편하고 하루 종일 눈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 휴식이 아니에요. 눈에 들어가는 자극을 차단하는 훈련이에요. 눈의 자극이 줄어들면 그만큼 뇌도 휴식합니다. 눈과 뇌가 같이 쉬는 시간, 이건 노년기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눈을 살리는 5가지 습관 잘 따라오셨나요? 한 번 더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실천하시기 쉽게 딱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3분 햇빛으로 눈동자 깨우기.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며 눈동자를 움직여주세요.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하루가 또렷해집니다. 둘째, 하루 2번 따뜻한 수건으로 눈 찜질하기. 아침, 저녁으로 눈 위에 따뜻한 수건을 2분 얹어주세요. 건조한 눈이 촉촉해지고 흐림도 줄어듭니다. 셋째, 기억력 산책. 하루 20분 걸으면서 간판, 번호판을 읽고 집에 와서 떠올려 보세요. 눈도 뇌도 동시에 살아납니다. 넷째, 멀리 보기 운동. 하루 3회. 창밖 먼 간판 10초, 손가락 5초, 이걸 5번 반복하세요. 눈 근육이 풀리고 초점이 또렷해집니다. 다섯째, 하루 5분 눈에게 어둠을 선물하세요. 조용한 방에서 눈 감고 빛 없는 어둠을 바라보세요. 눈과 뇌가 같이 쉬면서 다음 날이 편안해집니다. 어르신들, 이 중에서 가장 해볼 만한 습관 하나만 먼저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3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댓글로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주방에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보실까요? 어르신들, 눈은 따로 챙겨 먹는 약보다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병원에서 어르신들께 꼭 권하는 눈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음식은 눈의 필터를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 속 망막을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마치 선글라스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삶은 달걀 1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78세 강서구 김기임 어르신은 매일 노른자 챙겨 먹으니 눈이 덜 피로하다고 하셨어요. 둘째, 시금치. 이 음식은 눈의 수분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C 그리고 철분이 풍부해요. 눈에 영양과 산소를 보내는 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무침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특히 나물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셋째, 당근. 이 음식은 옛날부터 눈 좋아지는 음식 중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은 비타민어가 많아 눈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밤에도 잘 보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음, 쌈, 생당근 전부 좋습니다. 어르신들, 이 세 가지 다 주방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비싼 보약보다 매일 밥상이 보약이라는 말, 눈 건강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오늘부터 달걀, 시금치, 당근 이 세 가지를 눈을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한 끼에 하나씩 챙겨보세요. 눈이 맑아지면 TV 자막도, 버스 번호도, 손주 얼굴도 훨씬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르신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눈이 흐려지면 세상이 멀어지고 사람 얼굴도 흐릿해지고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지요. 하지만 반대로 눈이 다시 밝아지면 삶이 훨씬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눈은 우리 인생의 창입니다. 그 창이 닫히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씩만 신경 써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달걀, 시금치, 당근 이 3가지 음식만 잘 챙기셔도 어르신의 눈은 분명히 다시 또렷해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정보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눈이 침침하다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눈이 밝아지면 당신의 하루도 다시 환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